여러분,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법인세가 안 거치는 탓이에요. 뭐 기업들이 제대로 장사를 해야죠. 상장기업 1분기 실적을 보면 47%가 영업이익이 47% 줄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인세를 못 내잖아. 법인세를 못 내면요, 그만큼 세수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세요. 1998년에 7조 2천억 원이 줄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역대 세입 경정이거든요. 세입 경정이라는 말은요, 정부가 세금이 이만큼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짜잖아요. 정부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세입 경정을 짭니다. 세입 경정은 돈이 예상대로 들어와야지 정책을 집행하는데 예상대로 안 들어오니까 세입 경정, 다시 말해서 부채를 내서, 적자 국채죠. 부채를 내서 그걸 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2004년도 그렇죠. 2005년 참 좋았어요. 4조 2천억 적었습니다. 2013년 12조까지 올라갔습니다. 12조. 이때가 언제예요? 예, 유럽에, 특히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12조 2천억 원입니다. 12조 2천억 원. 12조 2천원. 지금 이거는요, 예, 5월달까지 5월달까지 아직도 얼마나 더, 예, 세입이 더 경정이 돼야 될지 모릅니다. 미래통합당인가요? 추경호 의원인가요? 거기서 예측한 것은 18조까지 갑니다. 18조. 야, 이게 18조까지 간다면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당초 정부에서는요, 올해 세수 예상 292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292조 원. 그러니까 292조 원이 세금으로 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292조 원이 291조 2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91조 2천억 원까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3차 추경 때 279조 7천억까지 줄은 거예요. 279조 7천억. 그러니까 펑크 금액이 12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2조 3천억 원까지. 법인세가 워낙 많이 줄었으니까 말입니다. 64조 4천억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8조 5천억 원이 58조 5천억 원. 9.1%가 줄어들었습니다. 9.1%가. 문제는요. 지금 이게 12조 2천억 원이 준다, 12조 3천억 원이 준다,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경상성장률입니다.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세입을 짤 때, 예산을 짤 때는 0.6%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천만의 말씀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장 IMF가 예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성장률은 마이너스 1.2%예요. 정부만 지금 플러스 0.1%로 잡았나요?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2%로 잡았죠. 이게 이미 차이가 나는 데다가 물가 상승률도 지금 뚝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0%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보다가 세수 펑크는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훨씬 더 많이 날 거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18조가 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조가 넘어간다. 당장요 이게 소득세는 많이 늘어났어요. 소득세는 뭐 소득세라는 게 양도소득세도 있고요. 소득세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목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목 중에서는. 당장 지금 3차 추경까지 가더라도 이 소득세는 괜찮다. 88조 5천억 원. 예. 뭐 예상한 대로예요. 1차 추경에서 88조 4천억 원인데 늘어났죠. 부동산 뭐 세금을 워낙 많이 올렸잖아요. 소득세를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법인세가 두 번째인데 법인세가 왕창 줄은 거고요. 부가가치세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부가가치세도 장사가 돼야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우리가 먹는 모든 물품에 붙어 있죠. 최종 소비자에게 붙는 거예요. 10%요. 근데 이것도 68조 6천억 원에서요. 64조 6천억 원으로 4조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경기가 빵빵 돌아갈 때도 돌아가야지 부가가치세는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개별 소비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증권거래세 지금 뭐 증권거래세는 좀 늘어났죠. 예. 상속정역세도요. 8조 3천억 8조 4천억까지.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경상성장률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나라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게 길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세수에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어떤 세입 경쟁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입 경쟁을 또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은요. 3차 추경이 아니라 4차 추경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는 것은 12조잖아요. 12조 3천억 원, 12조 2천억 원이죠. 세수 펑크가. 하반기에도 세수 펑크가 난다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메꾸죠? 결국은 4차 추경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참 나라 살림 못 살죠. 나라 살림 하나 제대로 관수 못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거. 예. IMF 때는 반등을 빨리 했고 또 금융위기 때도 반등을 빨리 했지만 이 코로나 위기는요. 실물경제 반등이 안 돼.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막 떠오르고 화랑이 되니까 V자 반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실물경제가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요. 예. 이제 실물경제 또 실적 발표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오늘이 6월 7일이죠.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나오겠네요. 5월 실적 발표 나오겠네요. 나오면 특히 유통이나 이쪽도 박살났을 거예요. 예. 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나는 거 참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제부총리가 그런 피 같은 돈이라는 걸 확실히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데 과연 세금을 피 같은 돈이라고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